안녕하세요. 가족과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별을 당한 조금 나이가 찬 여자입니다. 혹자는 저에게 그럽디다. 가족과 생이별을 한 것이 정말 잘된 일이라고요. 왜 그런 말을 저에게 했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럼 어떤 사연인지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전에 놀라서 온몸이 떨릴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선을 보고 남편과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이의 집안은 부잣집이었고 시부모님이 인품도 훌륭해서 시집 잘 갔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제가 마음고생할 일 따위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을 낳아 새 식구가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전업주부인 저는 살림과 육아에 최선을 다하며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답니다. 강산이 한번 흐를 때까지 무탈하고 건강하게 식구들이 잘 지냈는데 제가 알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 바람 피워? 그것도 동시에 6명이랑? 이게 지금 말이 돼? 아, 이 마누라가 내 뒷조사하고 다녔냐? 어떻게 알았냐? 당신 소문을 이웃들에게 듣고 혹시나 하고 알아봤지. 그런데 아주 더럽게도 놀고 다녔더라? 당신이 그래도 우리 현승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뭐가 부끄러워? 남자가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구박을 하네. 야, 남자란 모름지기 항상 여자가 있어야 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마누라가 아닌 애인이 옆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당신 원래 이런 남자였어? 내가 당신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네. 너무 더러워서 당신 얼굴 보기 힘들어. 이 집에서 나가.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이혼이라고 할 생각이면 내가 이혼장 가지고 올게. 양육비는 꼬박 줄 테니까 자유롭게 놓아줘. 뭐야? 자식까지 버리고 자유롭게 바람 피우고 싶단 소리야? 정말 알 수가 없네.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이랑 1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게 정말 징후스러워. 이봐, 뭘 그렇게 닭 보듯이 쳐다보고 그래. 남자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이와 도저히 한 집에 살 수 없어서 집에서 내쫓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원하는 위자료를 다 받아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받고 그이와 끝을 냈고 아들과 둘이 살기 시작했죠. 그이는 상간녀들 중 한 명과 살림을 차렸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고 수년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살았죠. 그런데 더럽게 살던 남편의 인생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간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죽을 때가 되니 조강지처가 떠올랐는지 저를 계속 찾았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이에게 조금도 위로를 해주고 싶지 않아 절대로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를 치르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그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을 제 아들에게 남긴다고 해서 큰 돈을 받아냈답니다. 적어도 제가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었죠. 물론 아들에게 남긴 돈이니 모두 아들을 위해 쓰기로 했죠. 아무튼 아들 키우는데 돈 걱정은 집어치우고 하나 있는 자식을 올바르게 잘 키우기만 하면 되었답니다. 저는 학습지 선생님을 하며 돈도 벌고 저의 인생에 재미를 가미한 삶을 살았어요. 아들이 커가면서 배워야 할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말이죠.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회사 생활을 하고 30이 될 무렵에 남편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견스럽게도 사업은 중간 이상으로 잘 됐습니다. 머리가 좋은 아들이 노력까지 하니 실패할 리가 없었죠.
곧 결혼하겠다고 굉장히 선하고 참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들과 아가씨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다고 말을 꺼내서 정말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새애기라고 불러야겠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 부족한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잘할 거야. 어머님, 당연히 잘해야죠. 저도 현승 오빠가 옆에 있으면 힘이 저절로 난다고요. 어머님,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우리 약속했으니 잘 살아보자. 현승아, 너도 좋은 가장이 되어야 한다. 엄마, 그런 당연한 말씀은 하지 마. 난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아주 오랜만에 전 남편 이야기를 하길래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이 남편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을 테니 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길 바랬죠. 네 아빠는 그래, 절대로 닮지 마라. 현승이 넌 절대로 네 아빠 닮지 않았으니 네 색시한테 잘하면서 오래오래 잘 살 거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랑은 다르니까. 그렇게 말하니 아들이 정말로 큰 잘못을 할 일은 없을 거라 느껴졌죠.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3년 만에 손녀와 손자가 차례대로 태어났어요. 어찌나 예쁘던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아서 울어본 게 언제인지 생각해봤더니 아들이 태어났을 때와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였네요. 저는 새로 생긴 저희 식구를 위해 더 열심히 움직이면서 살았답니다. 에미야, 너 좋아하는 반찬이랑 우리 똥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왔다. 어머님, 매번 이렇게 장난감 사다 주시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네가 장난감을 하나씩 꺼내주면 되잖냐. 난 손주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빈손으로 오기가 뭐하다. 너 좀 쉬어라.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어머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육아하고 있네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면 계속 이렇게 지내도록 하마. 근데 애빈 어디 간 거야?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항상 늦게 들어오네? 회사 일이 바쁘대요. 애들이 생기고 나니까 책임감이 커져서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애비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네. 사고 안 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한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어머님, 그이는 사고 같은 거 안 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과거 전 남편이 저에게 준 상처를 행여나 아들이 따라할까봐 약간의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웠어요. 전 남편처럼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죠. 이 사실을 모르고 지냈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오열하면서 제 아들과 헤어지겠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바람났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랑요. 제가 봐줄 테니 다 정리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못하겠대요. 뭐야? 현승이가 바람을? 그 자식 언제 오냐? 아니다, 내가 지금 연락해서 당장 들어오라고 해야겠다. 하나하나 따져서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아들을 불렀더니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한 대 날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 넋 빠진 놈아. 네 아버지가 한 짓을 증오한다면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더니 똑같이 더러운 짓을 해? 엄마 아프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애인 좀 사귄 거예요. 남자란 모름지기 연애를 해야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법이라고요. 사업이 얼마나 골이 아픈지 아세요? 모르시면 그냥 조용히 있어요. 이놈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한 거야? 큰 소리 치는 걸 보니 지혜비를 똑 닮았네. 너 당장 그 여자들 정리하고 새애기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약속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말이야. 너무 큰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활비도 주고 자식들 건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요. 밖에서도 안에서도 가장 노릇은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다시 아들의 따귀를
당장 정리해. 그 상간녀들 모조리 정리하란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침묵이 좀 흘렀는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애아빠랑 못 살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자신이 없어요.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제가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세아가 진심이니? 저는 이기적이게도 며느리가 마음을 돌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확고했고 아들놈도 바람 안 피우고 살 바에 그냥 이혼하고 자유롭게 여자를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가 제 손주들을 위한 길을 생각했더니 아들 부부가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손주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 이혼을 종용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집에 가서 이혼하라고 일러주려고 했는데 이미 별거 상태에 돌입했더군요. 세아가, 애빈 어딜 갔니? 그놈 아이 집 나가서 살림이라도 따로 차린 거야? 어머님, 그이가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재산 분할 똑바로 해주고 이혼하자니까 돈 밝히는 소리 말고 그냥 몸만 나가라는 소리라더니 나가버렸어요. 아휴, 그놈 단단히 돌았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야겠어.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은 당연히 허락했는데 아들 녀석이 위자료고 양육비고 아깝다고 안 준다고 하길래 당장 만나서 혼쭐을 내주고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한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상간녀 중 하나와 동아시아로 도망갔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혼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 일을 끝까지 잘 해결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의 위치를 알게 되자 혼자서 동아시아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어렵게 찾아가서 만나게 됐죠. 이놈의 자식은 처자식 버리고 도망와서 얼굴이 좋아졌네? 이 녀석아, 네가 사람이야? 자식을 내팽개치고 상간녀랑 도망와서 사는 주제에 얼굴 펴고 살만 찌는 게 말이 돼? 아이 엄마, 나도 좋게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재산 분할하면 엄청난 손해란 말이야. 아까워서 그냥 한국 생활 정리하고 왔어. 이혼은 뭐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어. 뭐 그깟 호적 정리 따위는 안 해도 그만이라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진 않는다. 그래도 애미한테 해줄 건 확실히 해주고 끝을 내야지. 너 이름 나중에 큰 벌 받아. 네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잖아. 아이 엄마, 아버진 술 좋아해서 간암에 걸린 거잖아. 난 술은 적당히 마셔서 암에 걸릴 일이 없다고. 이 못난 놈, 닥치고 애미한테 재산 분할해주고 이혼해. 애미도 헌 인생 버리고 새 인생 살 기회를 줘야지.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라고. 아, 우리 엄마가 엄청 귀찮게 구네. 끝까지 귀찮게 굴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아들놈이 똑바로 살지 못하니 끝까지 찾아와서 널 혼낼 거야. 정신을 차리라고 또다시 따귀를 한 대 날려줬습니다. 이번엔 상간녀의 따귀도 날려줬습니다. 당장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서 변호인단을 꾸려 제대로 된 금융치료를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겠다며 조만간 한국으로 가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들의 말을 믿고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며느리에겐 죄인이라 떳떳하지 못한 자세로 찾아갔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 모양이구나. 그래도 곧 한국 가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도 양육비도 다 주겠다고 한다. 어머님이 중간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머님 믿고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래, 이번에도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대형 로펌 변호인단 사서 제대로 혼을 내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전 며느리와 손주들 곁에 오랜 시간 머물렀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한 달이 지나도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다시 동아시아로 나가서 아들을 잡아오려고 마음먹었는데 비극이 생겼답니다. 아들의 상간녀가 경찰관들과 제 집에 찾아왔어요.
아들이 해외에서 실종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현승 씨가 실종됐어요. 거기 치안이 나쁜 건 아시죠? 아무래도 큰 변을 당한 것 같아요. 뭐야? 현승이가 변을 당해? 실종됐으면 거기 경찰들이 찾고 있는 거지. 찾아보고 있긴 한데 확답은 드리기 어려워요. 현승 씨가 거기 현지인 사업가들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큰일이 있겠냐.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경찰도 있고 법이 있잖냐. 아무튼 찾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한국 사람이라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정말 돌아버리겠네. 여러 가지로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번엔 아들이 실종됐다고? 내가 동아시아로 건너가서 그놈 찾아야겠다. 그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서 한국으로 데려오고 말겠어. 그리고 벌도 받고 내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게 할 거야. 내 자식이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말겠어. 저는 실종된 아들을 찾으러 다시 동아시아로 나갔고 몇 달 동안 아들과 상간녀의 집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대사관에도 찾아가서 말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경찰들에게 아들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몇 달을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로 걱정만 가득 안고 왔죠. 살아있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챙겨야 했으니 아들은 그냥 대사관 사람의 말대로 기다려보기로 하고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놨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이혼은 물 건너간 거라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육아를 맡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죠. 세월은 5년이 흐르고 실종된 아들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어 며느리는 사별한 것으로 호적이 정리되었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어머님이 왜요? 내가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네가 힘들게 살고 있잖냐.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하니 미안해 죽겠다. 현승이 재산은 다 사업하는 데 썼는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 게다가 보험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니 네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구나. 미안하다. 어머님, 그래도 이 집은 받았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살 집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아들의 실종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집이 유일했습니다. 명의가 며느리로 바뀌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죠. 저는 손주들을 키워줄 테니 며느리에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전 지금 애들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애들이 제 인생이에요. 넌 아직 젊고 충분한 기회가 있어. 아니요. 제 남은 삶은 모두 애들을 위한 것이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희 애들 못 맡깁니다. 아이고, 아니다. 나도 손주들 없이 못 산다. 염치 없지만 나도 너희 식구들 사이에 끼고 싶구나. 미안하다. 모든 게 내 탓이야. 애미야, 날 차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머님은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셨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애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이가 밉지만 어머님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아유, 그래, 고맙다. 애미야, 앞으로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으마. 며느리에게 괜히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고 했다가 큰 코 다칠 뻔했답니다. 세월이 20년이나 흘러 손주들이 30대가 되었어요. 손자 손녀는 어느새 장성해서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제 이만큼 커서 어른이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손녀는 31살에 사귀던 연인과 결혼하겠다고 제 집에 와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나 결혼해요. 우리 똥강아지가 시집을 간다고? 아유, 거참 시간 빠르네. 네가 벌써 시집 갈 나이가 됐냐? 할머니, 옛날 같았으면 애를 몇 명 낳았을 나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눈에나 애로 보이지 밖에 나가면 아줌마로 본다고요. 어느 눈이 삔 사람이 널 아줌마로 본다는 거야. 넌 아직도 순수한 꼬맹이야. 나이 똥강아지라고. 아무튼 시집 가게 됐어요.
할머니 축하해 주실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녀라서 아깝지만 어쩌겠냐. 벌써 마음을 먹었으니 허락해주고 축하해줘야지. 축하한다 내 강아지. 그렇게 손녀의 결혼 허락을 해주자마자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손녀의 시부모님들은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라 큰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 눈은 다 똑같다고 하니 아마 손녀는 큰 사랑을 받으며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받아두고 며느리에게 보탬이 되려고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턱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아니다. 난 아직 젊다. 충분히 돈 벌 수 있어. 얼마 전에 식당에 취직했어. 식당 사장이 나랑 동갑이라 그런지 일을 시켜주겠대. 식당 일이요? 아니, 어머님 그거 힘들어요. 괜히 다치거나 아프시면 어쩌려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한테 간병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난 아직 10년은 거뜬 없다. 어머님, 그동안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한 짓은 다 잊혀졌다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빚진 거 없으세요. 애미야, 나도 너와 손주들 때문에 산다. 빚져서 책임감으로 너희한테 잘한 게 아니야. 가족이라서 잘한 거야. 아휴, 제가 말에 섭섭하게 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다. 아무튼 이 돈 받아라. 그리고 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니까 가족에서 배제하지 말아다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자식이 지은 죄가 워낙 커서 저의 희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매우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스팸인 줄 알고 받지 않았는데 계속 꾸준히 연락이 와서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누구신데 저들 어머님이라는 겁니까? 저예요. 현승 씨랑 살림 차렸던 며느리요. 뭐? 그때 그 상간녀? 상간녀라뇨.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상간녀가 뭡니까, 어머님? 아무튼 네가 왜 전화를 했냐? 너랑 내가 안부 전화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그게요,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못한 말이 있다니. 갑자기? 20년 만에 뭘 말하겠다고 연락한 거냐? 혹시 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화한 거야? 내 아들 재산 처먹어서 양심에 찔려서 이제라도 위자료를 주겠다고 전화한 거냐? 그런 거라면 받아주마. 내 손녀가 곧 결혼하니 위자료 줄 거면 말해라. 어머님도 참 말도 안 되는 걸 바라시네요. 어머님, 제가 전화한 이유는 사실 그이가 살아있어요. 현승 씨가 살아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20년 전에 실종됐고 15년 전에 사망 판정받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리라는 거야? 너 지금 나 놀리냐? 자식을 가슴에 묻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살아있다고? 아이, 그게 사실은 현승 씨가 그때 당시에 어머님의 며느리랑 이혼하면 큰돈이 깨진다고 해서 머리 좀 굴렸어요. 실종으로 꾸며내고 여태껏 저랑 잘 지내고 있다고요. 여기 동아시아는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브로커한테 새 신분 받아서 여태껏 잘 먹고 살아왔다고요. 뭐가 어째? 난 네 말 안 믿는다. 왜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믿어. 넌 넋 빠진 소리 하지 마라. 정신이 획가닥한 모양이구나.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끊어.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손녀 결혼식에 온 신경을 쓰면서 지내다가 하루 날 잡아서 며느리와 손주들, 예비 손녀 사위를 불러 제가 맛있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모처럼 온 식구가 다 모이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할머니가 요즘 바빠서 미루고 미루던 가족 모임을 하게 됐다. 아무튼 우리 손녀가 잘 먹고 건강하게 결혼식 치르면 좋겠어. 어서들 앉아.
다들 모여서 사골국과 김장김치, 그리고 수육과 생선구이 등 맛있고 건강한 한 끼의 식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누가 제 집을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시간에 아니 내 집에 찾아올 사람이 가족 말고는 없는데 누구지? 현관문을 일단 열어봤더니 제가 아는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고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상간녀 그리고 너는 하이로 엄마, 오랜만이야. 나 현승이야. 잘 지냈어? 이거 꿈일 거야. 악몽이야 악몽. 아들과 상간녀는 꿈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세월의 흔적이 지나 중년이 된 얼굴이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갔고 입이 경직되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뭐야? 당신 뭐냐고? 실종되고 죽은 사람인데 왜 멀쩡하게 걸어서 어머님 집으로 들어오는 거냐고? 당신 오랜만이네. 아이고, 우리 아들 딸도 있네. 보고 싶은 얼굴을 한자리에서 보니까 좋다. 너 뭐야? 몰래 살고 있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낼 것이지 왜 우릴 찾아온 거야? 이 상간녀랑 왜 찾아온 거냐고? 아이, 기따가워. 여보,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반가워서 그러는 거지? 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이, 아들, 딸, 오랜만이야.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아빠라고 자식들아. 빨리 인사해봐. 며느리가 두 팔로 막으며 손주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옆으로 밀어내더니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승현이구나. 넌 내 이름을 거꾸로 지었어. 그래서 이름을 절대로 잊을 수 없지. 딸내미는 가물가물한데 승혜 맞지? 하하, 내 기억력 진짜 좋네. 그러자 손자가 물었습니다. 여기 왜 오신 거죠? 저희 버리고 떠난 게 20년이에요. 당신 없이 저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아버지 행사하려는 겁니까? 아들아,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한 거냐? 이놈이 창조주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임마,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보고 싶어서 왔지 왜 왔겠냐? 다시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들의 가슴을 밀어내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나가 이 미친 놈팽이야. 바람나서 처자식 버린 주제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 여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찾아온 거야. 네 놈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든 우리랑 아무런 상관없거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실종 사기친 거 신고해서 감옥 보낼 거야. 안 그래도 경찰서에 다녀왔어. 내가 해외에서 기억상실증 걸렸다고 이빨 털었더니 다시 말소된 신분을 되찾았어. 절차가 꽤 간단하더라. 아무튼 난 산 사람이야. 민증도 재발급 받았다고. 미친 개자식. 솔직히 말해봐. 당신 나한테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실종으로 위장한 거지? 솔직히 맞아. 근데 지금이라도 그 돈을 줄 수 있어. 내가 사이트 몇 개 운영하면서 돈방석에 앉았거든. 도박 사이트 몇 개 만들어서 돌렸더니 앉은 자리에서 식은주 먹기로 돈을 꽤 많이 벌었어. 자랑이다 이 개자식아. 범죄 저질러서 돈 벌었다는 게 자랑이냐? 네 놈 돈 필요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 틈에 낄 생각하지 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고? 그럼 그걸 신고하면 되겠네. 야, 여보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돈은 남부럽지 않게 줄 테니까 내 이야기 들어봐. 승혜 시집 간다며. 이 애비가 제대로 챙겨줘서 시집 보내면 좋지 않겠어? 내 딸이 결혼한다는 걸 다 알아보고 왔어. 승혜가 내 손잡고 신부 입장해야 가오가 살지 않겠어? 여보, 당분간 좀 아빠 노릇하게 해주라. 보상은 적지 않게 해줄게. 며느리는 까무러치며 소리를 질렀고 아들과 상간녀에게 빈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나가라고 이 미친 것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아들은 그제야 왜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성질 다 낸 거면 내 말 들어봐. 내가 지금 간암이야.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아들아, 승현아, 딸내미 승혜야, 니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나한테 간이식 해주면 보상은 잘해줄게. 저는 아들이 암이라는 소리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간암? 아이, 엄마, 이 아들이 간암이래요. 우리 아버진 그런 것까지 물려주고 떠나셨나 봐요. 그래서 내 손주들한테 간이식을 받겠다고 찾아온 거야? 아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난 다시 한국에 돌아올 마음이 없었는데 동아시아는 의술이 한국보다 떨어져서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 내 자식의 간을 받고 쾌차하고 돌아갈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감히 내 강아지들의 간을 바라고 온 거야? 안 된다. 우리 손주들 몸에 손댈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아니, 간이식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아까워해요. 그리고 보상은 확실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너, 네 애비보다 더한 놈이구나. 내가 널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인 거냐? 안 돼. 내 강아지들한테 간이식 받을 생각하지 마라. 엄마, 아직 검사도 안 받았는데 오버하지 마세요. 간이 맞는지 검사부터 해야 한다고요. 아들아, 딸내미, 너희들 빨리 병원 가서 간 검사부터 하자. 그리고 앞으로 술 먹지 마라. 거기 술잔 다 치워. 아들놈은 멀쩡히, 아니 암에 걸린 몸으로 돌아와서 다짜고짜 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며느리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들을 쫓아내려고 했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누가 너한테 간을 주겠어? 네 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아이, 그래서 내가 보상해준다고 하잖아. 여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부상조하자. 난 간을 받고 애들이랑 당신은 돈을 벌고 좋잖아. 미친, 넌 정상이 아니야. 말로 해선 통하지 않는다고. 뭐야, 또 때리려고? 자기야 좀 막아봐. 아들은 뒤로 물러났고 상간녀가 며느리와 붙었습니다. 복수심이 훨훨 타오르는 며느리가 상간녀와 따귀를 주고받았는데 쓰러진 건 상간녀였습니다. 한설인 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한 대 맞고 쓰러진 상간녀는 며느리의 폭풍 귀싸대기를 다 맞고 온몸 구석구석 얻어맞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에휴,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 이봐, 현승 씨랑 같이 살았던 동지끼리 이러지 말자. 그리고 네 전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너도 좋잖아.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말이야. 위자료? 그거 돈이 아니라 주먹으로 받아낼 거야. 너부터 조져주고 네 서방은 간암이 아니라 내 주먹에 맞아 돼질 거라고. 며느린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싸대기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고 혼절했고 다음 차례로 아들이 쥐어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아, 여보, 나 환자야, 암 환자. 당신 아픈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응, 돼. 당연히 되지. 네가 내 손에 돼줘야 내 아들 딸에게 헛소리 안 할 거 아니야. 니들은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고 입 닥치고 처맞기나 해. 며느리가 그렇게 혼내주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저도 며느리의 마음과 같았으니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구경하던 손자가 손을 들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만하세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희를 찾아온 거잖아요. 강아지, 넌 가만히 있어라. 지금 네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으니 잠자코 있어. 할머니, 저희도 다 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건 저희 아버지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저와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손자에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간암인 아들을 살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다. 근데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한다. 네가 좀 도와줘라. 승희랑 같이 검사 받아봐라. 좋아요. 저희도 아버지가 그리웠으니 자식된 도리 하겠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희 남면 벌써 결정했어요. 아버지 살리기로요. 비록 저희를 버리고 떠나신 분이지만 그래도 돕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승현아,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하늘도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야. 내 강아지야. 하지만 손자, 손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며 간이식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른들보다 낫네. 아들아,
이 애비만 살려주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마. 역시 이래서 자식이 있으면 좋다고 하나 보다. 그럼 병원 위치 알려줄 테니 하루빨리 와서 검사 받거라. 그럼 우린 할 말 다 했으니 가볼게. 엄마, 그리고 승현 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자고. 아들과 상간녀 며느리는 퇴장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절대로 간이식을 해주지 말라며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손주들이 저와 며느리에게 뭐라 말을 하며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저희 고부는 곧 한숨을 쉬고 손주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기로 했답니다. 며칠 뒤 간 검사를 받은 손주들 중 손자가 수술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답니다. 엄마, 할머니, 제가 수술할 수 있는 몸이래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 같이 병원에 가자고요. 저희 고부는 말없이 앞장선 손자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병원에 도착했고 환하게 웃으며 새 삶을 기대하는 아들의 얼굴을 봤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애비 살려주겠다는 효자가 왔구나. 하하하. 승현아, 이 애빈 네가 날 구해줄 거라 확신했다. 수술 날짜 잡혔으니까 몸 관리 잘해라. 아버지, 수술은 기대하지 마세요. 난 처음부터 수술해줄 마음 없었어요. 당신을 조롱하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간이식을 받지 못하고 시름시름 고통스러워하다가 세상을 떠날 겁니다. 뭐야? 너 나 가지고 논 거야? 네, 가지고 놀았어요. 배신감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제가 쇼 좀 벌였습니다. 아무튼 수술 날짜는 취소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준비하세요. 우린 곧 승의 결혼식이라서 파티하는 분위기로 잘 보낼 겁니다. 그럼 잘 버텨보세요. 할머니, 엄마, 승혜야, 나가자. 가긴 어딜 가? 저기야, 저것들 막아. 문 막으라고. 수술이 모레니까 억지로 잡고 있어야 해. 아들은 끝까지 수술을 받겠다며 난리치면서 저희 식구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승현이, 너 당장 옷 갈아입고 애비 옆에 누워. 이틀 뒤에 넌 나에게 간이식을 할 거야. 이 아저씨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날 이틀 동안 잡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할 건 없지? 안 되겠다. 네 놈을 속 시원하게 베주고 못 움직이게 해줄 거야. 아들이 링거거리를 들어 올리더니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손자는 그걸 붙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아들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밀어버렸습니다. 이걸 그냥 확 패주고 싶은데 환자라서 못하겠네. 아저씨, 운 좋은 줄 알아. 맘 같아선 당신을 갈아 마시고 싶은데 암 걸려서 봐주는 거야. 그럼 고통스럽게 앓다가 잘 되죠. 알겠지? 이놈이 애비를 그렇게 조롱해? 너 절대로 못 나가! 아, 시끄럽네. 입 좀 닫아! 손자가 아들의 주둥이를 세게 한 대 날렸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손자는 이만하면 됐다며 문지기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손자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아들과 상간녀는 뒤를 따라 나와 수술해달라고 엄포를 놨는데 저희에게 통할 리가 없었답니다. 저는 아들의 엄마라서 아주 조금은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하지만 제 손자를 그렇게 수술시키고 싶지 않았으니 잘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한 달 뒤, 제 손녀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고 메이크업도 받았답니다. 혼주석에 앉아 며느리와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결혼식이 시작하는 동시에 누군가 저와 며느리의 몸을 밀어내더니 의자를 가로채 갔습니다. 엄마, 내가 승희 아빠니까 내가 여기 앉을 거야. 그리고 내 처는 네 옆에 내가 아니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야. 그러니 혼주석은 우리가 접수할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병원에 있어야 할 놈이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나 이 결혼식 망쳐버릴 거야. 날 가지고 놀았으니 절대로 편하게 행복 찾아가는 거 못할 줄 알아. 사돈 식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틀어막더군요. 그러자 손자가 뛰어나오더니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우리 식구들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암 걸렸으면 얌전히 병상에 누워 마음의 준비나 할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어이 아들, 그러니까 네가 날 엿먹이지 말았어야지. 어디 감히 애비를 가지고 노나. 야 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병원 가서 수술해. 그럼 오늘 네 여동생의 결혼식 무사히 끝날 거야. 20년 동안 없는 사람으로 알고 지냈는데 간암 걸려서 나타나서 나더러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순순히 응해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당신을 조롱한 거라고 알렸고 수술은 절대로 안 해준다고 했잖아. 그건 모르겠고 오늘 결혼식 망치기 싫으면 네가 결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마.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저기 사돈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 봐라. 아무래도 오늘 승혜는 시집가기 글렀다 야.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지? 당신 끝까지 우리한테 악연으로 남겠다는 거지? 없었던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고 있거든. 당신 오늘 인생 종칠 줄 알아? 그래, 그렇게 해봐. 복수하고 네 여동생 인생도 종쳐봐라. 아들은 하객 중 자기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친구야, 김영사. 내가 전에 말했었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있다고 말이야. 여기 그 인간들이 제 발로 왔다. 혼주석에 앉아있는 이 둘이 동아시아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너들이야. 와서 잡아가. 뭐야? 아들, 임마야. 지금 너 우리 형사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오늘 결혼식 끝나고 당신들을 내 형사 친구한테 넘길 생각이었어. 좋은 일 앞두고 있어서 잠시 참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죄를 뿌리니 오늘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 잘 가라. 감옥에서 암투병하다가 되져버려 이 쓰레기야. 야, 이거 놔봐. 진장, 우리 빨리 튀어야 해. 자기야, 이 자식 좀 떨고 봐. 아 몰라. 나 먼저 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빠져나와. 손자의 형사 친구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언제 잡아갈지 고심 중이었는데 친히 눈앞에서 잡혀주니 고맙네요. 자, 경찰서로 갑시다. 말도 안 돼. 오늘이 내 딸의 결혼식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나 환자야. 간암이라고. 아픈 사람은 감옥 안 가는 거 몰라? 아니요. 감옥에 가서 투병 생활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경찰서로 갑시다. 승현아, 네 동생 결혼식 못 보겠다. 다음에 보자. 그래, 그 사람 잡아가고 도망간 여자도 꼭 잡아라. 걱정하지 마. 손자는 아들보다 몇 수가 앞서 있었습니다. 형사 친구가 바닥에 아들을 엎드리게 하고 등 뒤로 쇠고랑을 채웠어요. 이건 놔! 저 개같은 후레 자식을 봤나? 애비를 살려주긴커녕 감히 날 신고해?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엄마와 자식들 버리고 도망간 놈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신고할 마음이었고 구속돼서 천벌받게 해줄 계획이었어. 당신은 찬바닥에 누워서 투병 생활해야 할 거야. 제길, 괜히 한국에 들어왔어. 내가 내 무덤을 파고 말았어. 억울해, 억울하단 말이야. 아들은 형사에게 붙잡혀 나갔고 손녀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네요. 사돈 가족들에게 사정을 말해줬더니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으나 나이든 제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해달라고 해서 겨우 위기를 넘겼어요. 아들은 조사를 받고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썩게 되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병상이 아닌 깜빵에서 찬바닥에 누워 지냈답니다. 저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면회하러 갔는데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더군요. 엄마,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너야말로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그때 이혼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옛날 얘긴 그만두고 나 좀 여기서 꺼내줘. 형 집행정지 신청했으니까 엄마랑 식구들이 탄원서도 써주고 해봐. 아니, 넌 거기 있으나 밖으로 나오나 똑같을 거야. 아무도 괴롭게 하지 말고 감옥에서 남은 인생 살아. 이게 엄마야? 아들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현승아,
난 이미 너를 한 번 가슴에 묻었어. 네가 실종되고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야. 너야말로 이 엄마 가슴에 못을 몇 개나 더 박아야 하니? 아이 엄마,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엄마 탓이야.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만 안 났어도 내가 보고 배우지 않았을 거라고. 아빠 하나 간수 못해서 도망가게 한 못난 여자가 돼서 내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뭐? 현승이 너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전처럼 널 가슴에 묻어두고 계속 살아야겠다. 현승아, 부디 항암치료 잘 받고 오래오래 버티다가 형 집행 정지를 받든 거기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든 알아서 해라. 이제 면회올 일도 없으니까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가지마. 그냥 가지 말고 사식 좀 넣어줘. 아유, 한심한 놈. 그냥 가지 말라고, 이 노친네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라고. 저는 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알고 포기하고 마음에서 내려두고 나왔습니다. 얼마 뒤에 아들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지고 말았어요. 암이 전이되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복수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손녀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고 안 걸리고 몇 달 동안 숨어 살았어요. 어느 날 손자와 둘이 나들이를 갔다가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역 앞에서 상간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는데 특유의 인상이 눈에 띄어서 단번에 알아봤답니다. 경찰 눈을 피해서 노숙 중이었나 보네. 어이, 일어나봐. 야, 내 아들은 교도소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넌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이, 당신은... 그래, 나다. 네가 사기쳐서 20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지냈던 애미라고. 너 갈 곳이 없어서 이러고 노숙하는 거냐? 당신들이 신고해서 계좌에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밀항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 돈이 없어서 어디 갈 데도 없다고.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로 가야지. 왜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 거기가 어딘데? 어디긴 어디야, 감옥이지. 승현아, 이 여자 신고하자. 네, 할머니. 손자가 핸드폰을 꺼내자 상간녀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더군요. 이것들이 감히 날 우습게 알아? 야, 난 절대로 안 잡혀. 야, 맨날 굶고 고생하는 것보다 감옥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런가? 아이씨,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나 꼬실 생각하지 마. 상간녀가 도망치는 걸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서 사는 것 같으니 손자도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2번이나 잃게 되었고 상간녀는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처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이듬해 손자도 장가를 가게 되어서 또다시 혼주석에 앉게 됐어요. 가끔 잊고 싶었던 과거가 떠올랐는데 그날은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고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하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모두 아니었죠. 전 남편은 처자식을 버리고 간암으로 숨지고 아마 지옥에 갔을 테고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의 탓이 있다면 비난도 받고 욕도 먹겠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제 식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